현실적인 답안을 해본다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꼭 피해야 하는 것은 안녕. 원장님, 길을 걷다 보면은 피부가 정말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병원에도 피부가 좋은 사람들이 내원하신 적이 있나요? 한 6대 3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 6은 여드름, 모공, 기미처럼 피부에 좀 문제점을 가지시고 내원하는 분들이고, 이분들의 특징은 어느 정도 안 좋으셔도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아. 그러다가 좀 안 좋아지면 그때서야 오시는 경우가 많지. 그리고 한 3 정도는 예전에는 피부가 너무 좋았을 것 같은 분들이야. 아직도 어떻게 보면 좋다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인데, 예전에 좋았던 그 피부 리즈 시절보다 좀 안 좋아지니까 이제 오시는 분들이지. 주로 한 30대 중후반, 40대 초중반 분들이 많으시고, 1 정도는 너무 피부가 좋은데 사실 올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도 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 약간 연예인 같은 느낌의 분들인 거지. 그렇다면 피부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나요? 특징이라고 물어보니까 좀 대답이 좀 방대하긴 한데, 일단 피부가 너무 좋은 사람들은 연예인들이 많았어. 혹은 그런 스타일. 이게 아닌 분도 가끔 있지만 대부분 피부가 좋고, 이거는 좀 관리해서 되는 그런 피부는 아니야. 타고난 유전적인 피부라는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첫 결론은 좋은 피부는 타고나는 게 분명하다. 그런데 반대의 경우에 피부가 안 좋은 사람들은 타고나서 안 좋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런 분들도 이런 속살이라던가 귀 이런 데 보면 피부가 좋거든. 문제가 생겼을 때 방치하거나 잘못된 지식으로 관리를 한답시고 하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안 좋아지는 경우의 기억이 대부분 어린 나이라서 그냥 나는 이런 피부구나 라고 그 문제성 피부를 받아들이고 사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치료하다 보면 원장님 너무 좋아졌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거의 다거든. 근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피부가 좋아진 게 아니라고, 그냥 정상이 된 거라고. 결론은 정말 피부가 안 좋은 사람은 거의 못 봤고, 좋은 피부인데 관리를 늦게 시작한 경우가 거의 99%인 것 같아.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꼭 피해야 하는 것은 뭘까요? 우선 모범 답안부터 얘기하면 자외선과 주변 환경이겠지. 일란성 쌍둥이라도 다른 환경의 직업을 가진 경우 많은 자외선, 많은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직업을 가진 쪽이 피부 노화가 훨씬 빠르고 피부 질병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는 말할 필요도 없는 정설이거든. 일단 이게 모범 답안이고, 현실적인 답안을 해본다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 꼭 피해야 하는 것은 민간요법 같은 비전문적인 피부 해결 방법을 믿고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하는 것, 이걸 절대 피해야 한다고 생각해. 예를 든다면 피부 장벽이 깨져서 피부염이 있는데 피부 좋아지는 유명한 세안법을 따라하면서 세안제를 여러 가지 사거나 혹은 화장품을 사서 치료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 또 피지와 세균이 많아서 여드름이 생기는데 음식물과 생활 습관만을 원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가 관리, 치료를 1년간 노력해보는 그런 일들인 거지. 음식물이나 생활 습관이 원인이어서 여드름이 생긴다면 핏볼이나 손등 이런 데는 왜 안 생기겠어?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 지켜야 하는 것은 뭔가요? 우선 건강해야 돼. 세부적으로 말하면 혈관이 건강해야 돼. 우리가 중요한 동맥혈관 하나만 막혀도 생기는 병들이 있거든. 결국 이 혈관에 의해서 피부의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는 것은 말해봐야 입만 아파. 혈관이 건강하면 피부 건강 상태가 좋아진다고. 근데 이 말이 혈관 상태가 좋으면 피부가 실제 나이보다 좋아진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실제 나이보다 더 나빠지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는 거지. 그런데 피부 혈관 관리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내 피부 혈관을 건강하게 만드냐 이거지. 피부의 영양분은 혈관으로만 전달될 수 있는 거지 외부에서 바르는 물질로는 전달 안 돼. 기승전 레이저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러긴 한데, 이런 이유로 레이저로 관리하는 사람들이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고 많이 말하는 거야. 진피를 자극을 주는 거야. 그러면 이 피부의 혈류량이 증가되고 회복이 되면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진피가 스스로 알아서 회복하면서 건강해지는 거거든. 하여간 결론은 잘 자고 잘 먹고 운동하는 것처럼 피부 혈류 증가를 많이 증가시키면 피부가 나이보다는 좋아지진 않아도 나이에 맞게끔 유지는 되고 나빠지지는 않을 수 있다 는 겁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 내가 말해주는 것은 씻는 거야.
클렌징. 이 씻는 것이라고 하면 클렌징 1차, 2차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이런 방법으로 안 씻겨지는 데가 있다고. 이게 모공 안에 피지인 거지. 예를 들어서 귀를 열심히 60일간 씻었다고 하더라도 귓구멍 내부의 귀지는 60일 동안 한 번도 안 씻은 거거든. 즉 씻는다는 것은 첫째, 피부 표면을 씻는 것과 둘째, 모공 안의 피지를 씻는 것, 즉 제거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서 개념을 정리해야 돼. 피부 표면을 씻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게. 첫째, 절대 손 이외에 제품으로 빡빡 씻지 말 것. 이게 빡빡 씻으면 피부 장벽이 깨지고 멜라닌이 증가한다고. 둘째, 약 1분 미만 정도의 최소한의 시간으로 해야 돼. 셋째, 뜨겁지 않은 미온수로 할 것.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각질이 뜯어져 버리니까. 넷째, 화장을 두껍게 안 했을 경우에는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제를 발랐거나 화장을 두껍게 했을 때는 알칼리성 클렌저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짧게 세안을 마무리해야 돼. 다섯째, 세안 후에는 수분크림 등 보습제를 꼭 발라야 돼. 이때 보습제는 피부의 건조함이 없어질 정도의 최소한의 양만 발라야 돼. 진짜 제일 중요한 거는 모공 안에 피지를 씻는 거야. 이건 집에서 씻거나 모공 청소 제품으로는 잘 안 된다고 봐야 돼. 압출을 잘하는 피부과를 주치병원으로 두고 피지 양에 따라 한 달에 1회, 세 달에 1회 정도는 꼭 가서 피지를 제거해야 돼. 만약 그래도 잘 제거가 안 되면 안 될 수 있어. 피지 억제를 하는 레이저, 약물, 피지를 제거하는 레이저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해주면 끝. 내가 말한 대로 하면 새로운 피부 세상이 열릴 거야. 단, 접건성, 심한 기미, 주름, 노화 이런 부분의 문제성 피부이신 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방법이야. 다른 방법을 해야 돼. 이건 다른 영상에서 내가 얘기해 드릴게. 집에 가고 싶거든. 그리고 이렇게 해도 개선이 안 된다면 이건 혼자서 할 수 없는 레벨이야. 23년 동안 매일 12시간씩 일하는 만미채 주원장이 여기 있으니까 만미채로 오셔서 상담과 컨설팅을 받으시는 게 현명합니다.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피지 제거를 잘하자. 이것만으로도 피부는 좋아질 수 있다. 오늘 내용 끝.